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해달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배신했고 오직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나로 실효성과 부작용을 모두 무시하고 졸속 입법들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실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마음을 두었던 것인데 저희가 민주당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답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메시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페미니즘을 하지 않겠다라는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런 실수를 답습하며 휘말려야 하는 것입니까? 2030 세대 남성들요, 제가 경선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민주당에게 버림받은 2030 세대 남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은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여성인 것도 아니고요. 페미니즘 정책이 곧 여성 정책인 것도 아닙니다. 2030 여성들 중에 절반 이상은 페미니즘을 싫어하고요. 남성들은 90% 이상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대남들이 극단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뜯어보면 뭐가 극단화되어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를테면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하고 병역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달라. 이게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공정과 공정한 기회 그리고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공산주의식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게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아달라는 게 극단적입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에 다가섰는데, 대부분 이제 판세는 거의 이제 결정이 난 거고,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락 갈 때, 사느냐 죽느냐 결정될 때, 이제 젊은 보좌관이라 그러나 당직자 애들이 아주 사력을 다해서 이 탄핵의 위기를 막아낸 영상입니다. 본 사람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영상이 지금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원인을 이제 이준석 대표로 이제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찍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젊은 당직자들이 그거를 막아서는 장면에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조금 뭐랄까 좀 깨우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날 그 당일이었어요. 이제 국회의원 총회 있는 날 이제 이 젊은 당직자들의 성토하는 목소리를 듣고 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어느 정도 포용을 해줬죠.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지금 굉장히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저는 이 장면을 이제 1등으로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정말 주는 의미를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대선이 지나면 혹은 뭐 좀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방송을 올렸는데, 자,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쪽 분들이 오긴 왔어요.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뭐 그분이 뭐 핵심 당직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언을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애들을 챙길 수 있냐, 지금 20대랑 30대 애들을 챙길 수가 있냐,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부를 폐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길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부 폐지와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애들의 어떤 그 몸소 느끼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뭔가 대단한 거냐라고 느끼는 건데, 애들이 거기에 패배의식, 뭘 해도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패배의식이 거기서 결합되면서 더군다나 집값은 올라갔고, 이미 오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정책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애들을 편이 되려면 페미니즘이나 그 대표하는 그 정책을 버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연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준석으로 대변하는 젊은 보수당의 젊은 브레인들이 그거를 이제 정책에 차용을 한 거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판세가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걸로 많이 갔고, 당연히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들의 심각성을 알아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당시 후보가 더 애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20대, 30대의 어떤 그 남성들 지지율의 70%를 가져가는 계엄을 토했고, 당시 국민의힘 그 최종 경선이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 애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된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는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애들의 그런 지지세를 가져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기저에 깔려있던 그런 애들의 반페미 정서, 그리고 이제, 남성성 상실에 대한 그런, 성토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젊은 보좌관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채용한 거고, 당시 또 젊은 보좌관들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을 나서부터 당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제 젊은 층의 우리 보좌진들이 얘기하는 걸 더 귀담아 듣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근소하게라도 이기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듣고, 젊은 애들이 저렇게 왜 열받아 있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었으면 하는 거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이제 경선 되면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이낙연 씨,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주였는데 지지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 점지 저 점지 무슨 도사 이렇게 많이 물어보러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쪽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점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 명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게 이제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분은 자기 스승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승님이 나를 한번 보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자마자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줬어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을 환영하는 어떤 수사라든지 언상, 그리고 딱 봐도 돈 있고 이 사람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착각하신 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저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는 게 부자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시는 손님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 입장인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지금 세상 만물에 돈이 많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게 되게 반응을 했고, 그냥 딱 그냥 맞든 안 맞든 간에 딱딱딱 정리해주고 굉장히 날카롭게 점을 봐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의시되시고 그렇게 좀 자기가 나 잘났어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말이 더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고,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듬어 줘서 이렇게 점을 봐주는 스타일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고, 그리고 저의 말을 못 믿겠다는 눈치였고, 그분이 이제 눈빛으로는 내가 잘못 왔다 라는 어떤 굉장히 좀 후회하는 눈빛, 그리고 뭐 이제 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이제 눈빛을 많이 제가 나타냈고, 저 그건 또 읽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돈이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다 많은 게 아니라 눈치를 안 본다 소리야. 난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이 이제 물어본 게 뭐 이낙연 후보가 되겠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딱 얘기했죠. 민주당 경선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곳에서는 다 이낙연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가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과 그런 어떤 액션을 하면서 나갔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와서 나한테 돈을 줄 리도 없고, 예? 나한테 기도를 할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구슬할 사람도 아니고, 나 잘났다고 어깨에 이렇게 의시되면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춰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실령님은 굉장히 앙칼지고 도도합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면은, 거기서 막 딱 나가요. 날선말이 나가요. 나한테 점을 볼 때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딱 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일반 점사 볼 때도 내가 말하다가 말 끊으면 어떻게 하죠? 예? 전문 분들은 알 거야. 내가 거기서 막 개지랄해요. 왜 씨발 말하는데 왜 말 끊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어나가요. 그러면 손님들이 죄송합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신점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신인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되는 거야. 눈치 보지 않아요, 신령님은요.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앞에, 내 제자 앞에 머리 기술 숙이지 않는데, 그 인간이 뭐 돈이 많든 뭐 하든 간에, 내 새끼, 내 제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면 신령님은 가당차게 까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들으러 온 거야. 그런 류의 인간들한테는 우리 신령님은 아주 날선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을 보실 때는 아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라라는 의미가 선생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좋든 싫든 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거고, 일단은 교만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점을 보는 사람들 만나실 때에는 교만하시면 거기서 이제 진짜 이렇게 오리지널 정말 우리가 딱 인정하는 만신들은 가만 안 둬요. 아작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만신이, 우리는 정통 만신이에요. 정통 만신. 그냥 막 커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만신한테 갈 때는 의시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막 개지랄 나가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뭐 상관없어요. 내 친구들도 무당하는 애들도 걔네들도 장난 아니에요. 보관 대작 오고 재벌가 많은 사모님 오셔도 지랄나요. 눈에 한번 어긋나면은 지랄나요. 그리고 점집 보면서 어디 맨발로 딱딱딱 와. 그럼 딱 오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딱 말이 딱 아주 딱 나갑게 나가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액션을 하시고 나갔는데, 저는 뭐 웃었죠. 가고 나서 웃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 사람 나한테 뭐 돈 쓸 사람 아니거든. 자기
그냥 한번 체면 차례하러 그냥 뭐 하는 좋은 말 없나라고 들어온 거거든. 뭐 유튜브 방송하니까 내가 다른 주제가 방송하는 주제들이 다른 무당들이랑 좀 다르니까 저 새끼 뭐가 없나라고 이렇게 온 거거든. 근데 나는 다른 무당과 다를 거 없어요. 진짜 저 같은 만신들한테 한번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면 한번 방송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리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그런 에피소드들은 제가 다음 방송에 대선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대선 진행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면서 참 웃겼어요. 웃기고 참, 그리고 이제 이런 무속 논란 오는 그런 시끄러웠잖아 보면서 참 웃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무속인뿐만 아니라 여러 뭐 이제 저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뭐 스님들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 같이 뭐 지식 배틀해도 저는 다 이겨요. 뭐 영적인 대화를 해도 종교적인 대화를 해도 제가 다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웃기는 거야, 진짜로. 그 나뿐만 아니라 되게 똑똑한 만신들 많거든요. 어디 그냥 뭐 어디 뭐 대학원 박사 받고 신내림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절 다니시다가 승려 생활하시다가 신 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부님 하시다가 신 받은 분들도 있고, 목사 생활하다가 신 받은 무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런 논란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 인문학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제 문과 머리인데, 뭐 이과 요즘에 이제, 요즘은 좀 덜 보지만 작년에는 또 양자 역학에 꽂혀갖고 막 봤어. 그러니까 나 같은 무당,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부류의 무당들한테 걸리면 아장나는 거예요. 어디서 뭐 무속 논란 어쩌고저쩌고 지랄들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정말 웃겨요. 웃겨서 내가 딱 명심한 게 있어. 아, 내가 정말로 잘 살아서 정말로 이제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물론 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나는 더 많이 공부할 거고 더 많이 연구할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어느 대학 신학대학교 있는 뭐 교수님들 있잖아요. 뭐 와도 저는 천주교에 무슨 뭐 주교님 와도 저는 그런 논리에서 안 밀려요. 그러니까 나 같은 무당한테 오실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딱 정신 차려서 오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저가 이 영상을 소개하고 이제 이 비화를 얘기하는데 또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겠지. 오는 손님들을 뭐 네가 까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손님이 아니에요. 내 손님은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구슬 맡기고 나한테 뭐 선생님 이거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됐어요, 좀 더 분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아, 감사합니다, 초하루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손님인 거지.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나 잘났어 하고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 사람들은 내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시고, 보현드론과 인연을 맺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도 딱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올리는 김에 또 이제 이렇게 썰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이제 올립니다. 다음은 영상은 제가 이제 또 바로 올려드릴게요.